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캡틴 아메리카라고 아시죠? 이게 원래 마블 영화 속의 히어로 캐릭터인데, 이 보수 우파 집회에 나간 분들은 캡틴 아메리카 하면요, 40대 남성, 저 남성이 떠오릅니다.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요. 본인이 이런 우파, 특히나 부정선거 규탄 집회 이런데 가장 앞장서서 나름의 활약을 하고 있는 저 40대 남성, 안모 씨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안모 씨의 얼굴과 목소리가 이 지난주 금요일 3월 7일 밤 10시 KBS 추적 60분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추적 60분을 통해서요. 원래 이 KBS 추적 60분 극단주의와 그 추종자들 원래 이 3월 7일이 아니고요. 지난달 28일 한 주 앞서서 2월 28일에 방영될 예정이었는데요. 방송 하루 앞두고 돌연 편성이 취소가 됐습니다. 편성이 취소가 되니까 제작진이요 입장문을 냈는데 2월 28일 다음 날에 3월 1일 이렇게 토요일에 3.1절 대규모 여의도 집회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3월 1일 광화문과 여의도에 대규모 탄핵반대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추적 60분 방송이 극우 단체를 자극해서 그들이 KBS로 몰려와 난동을 부릴 것이 걱정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 편성을 취소하고 좀 연기를 하자 뭐 이랬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 주 늦어져 갖고 이제 7일 날 지난주 금요일 밤에 이렇게 이 방송이 됐습니다. 방송이 됐는데 이 보니까요. 이게 이제 1월 16일이었습니다. 스카이 데일리라고 하는 한 매체, 감독님 그때 스카이 데일리라고 하는 한 매체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저게 이제 1월 16일이었는데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에 있던 계엄의 날 밤에 있던 중국인 해커 99명을 한미 군 당국이 합동 작전을 해서 체포를 했고 체포해서 평택항을 통해서 주일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에 후송이 됐다. 압송이 됐고 그 중에 한국 그 선거를 부정선거 한 사람 말고 미국도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한 이 사람은 뭐 미국 본토로 또 후송이 됐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1월 16일 저 스카이 데일리라고 하는 매체의 저 기사가요. 정말 이 탄핵 정국을 거의 뒤흔들다시피 했습니다. 탄핵 정국을 뒤흔들다시피 해가지고요. 저 기사를 보고 국무총리를 지냈던 황교안 이런 분도 그렇고요.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서도요. 배진남 변호사라고 저걸 인용하면서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의 근거로 저 기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 기사는요. 원래는 기사로 나오기 전에 이게요. 일종의 무슨 추리소설 같이 12월 12일에 한 인터넷 게시판에 추리소설이다 해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몇몇 유튜버들이 퍼날르기를 했고요. 또 몇몇
사람들이요. 그거를 자신의 칼럼 같은 데 쓰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황교안 전 총리였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요. 12월 26일에 황교안의 손편지 파이낸스 투데이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에 황교안의 손편지에서요. 계엄의 날 선관위 연수원 90명이 중국인 해커라고 그러니까 저기 보면요. 황교안 전 총리는 그날 스카이데일리의 김태연 칼럼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수원 선관위 연수원의 90명의 중국인 해커 부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힐 것이다. 이런 그 내용을 썼는데 황교안 전 총리는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이건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일이다. 경천동지할 일이다 하면서요. 그런 이 추리소설에서 나온 중국인 해커 여기에 힘을 실었는데 근데 이게 저런 식으로 나올 때는 저게 팩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힘이 좀 덜 실렸어요. 근데 아까 그 1월 16일 스카이데일리에 단독 보도가 나온 다음에는요. 아 이거 팩트 맞다. 이게 팩트 맞다. 해가지고 이게 드디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에 대통령 측 배진남 변호사가 저 기사를 언급할 정도로 파장이 아주 일파만파 커져 나갔다 하는 건데 바로요. 캡틴 아메리카 저 사람이요. 이 제보자였어요. 캡틴 아메리카가 제보자였어요. 제보자였는데 보니까요. 이 추적 60분 추적 60분 제작진이요. 저분 이제 뭐 인터뷰 사진 보면 나오지만 본명이 안병희라고 하는 42세. 저분이 자기가 미국 국적이라고 했는데 경찰이 저 사람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한국 국적이고 미국에는 한 번도 출입국한 기록 자체가 없다 하는 건데 저 안병희 씨가 스카이데일리 그 단독 기사의 제보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보자로 확인이 됐는데 추적 60분이 저 안병희 씨를 3번이나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3번이나 인터뷰를 했는데 그리고 저 안병희 씨와 스카이데일리의 기자가 주고받은 130여 건의 통화 녹음, 원본 파일 이런 거를 KBS 추적 60분 팀이 다 단독 입수해서 보니까 통화 분량이 무려 1200분에 달하는데 저 안병희 씨의 제보로 스카이데일리에서는 아까 단독 기사 그거를 필두로 해서 7건의 기사를 만들었대요. 7건의 기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다 저 안병희 씨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분은 누군가 저분의 정체는 뭔가 허언증 환자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허언증 환자인데 저분의 거짓 제보에 의한 7건의 기사 생산이었는데 그렇게 생산된 기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정에까지 등장을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보니까요. 그 매일경제 그 기사가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 추적 60분하고 3차례 인터뷰하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미국 CIA 그 블랙 요원 출신이다. 블랙 요원 출신이다. 뭐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다 밝혀지면서요. 그냥 다 자기는 다 뻥친 거다. 한마디로 뻥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나한테 속았다. 모두가 나한테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CIA 블랙 요원이다. 뭐 UN 안전보안국 소속이다. 뭐 했는데 그러면서 스카이데일리 기자에게 자기가 CIA 블랙 요원이다 하면서 옛날 그 CIA 블랙 요원으로 있던 당시에 신분증을 보여줬다는데 그게 다 위조한 것이다. 캡틴 아메리카 복장과
그 CIA 블랙 요원 신분증 저 어디서 100달러 그러니까 한 14만 원 정도 되죠. US 달러로 100달러 14만 원도 안 들이고 다 그런 거 준비를 한 것이다. 준비를 한 것이다 하고 처음에 그 수원 성관이 연수원 중국인 했고 90명 이게 뭐 추리 소설만 돌다가 자신이 스카이 데일리 기자에게 내가 CIA 블랙 요원을 한 사람인데 이거다 했더니 거기서 정말 자신의 그 거짓말을 믿고 단독 기사 썼고 그 이후에도 토탈 7건의 기사를 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 60분 PD가 이 안병희 씨에게 당신에게 속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전부 다 속았다. 스카이 데일리 기자도 속았고 제가 보도된 스카이 데일리 기사를 보여주면서 얘기했던 모든 사람이 저한테 다 속았다 하면서 그래서 PD가 또 묻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민경욱 전 의원 다 똑같이 속았다는 거냐? 그렇다. 저한테 다 속은 것이다. 정말 얼마나 웃깁니까? 일국의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사람이 저런 허언증 환자의 터무니없는 날조된 그런 가짜 뉴스, 가짜 허위 정보에 속아가지고 그걸 진실이라 믿고 국민들에게 부정선거 이게 이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날이 머지 않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술 더 떠서요. 이 안병이라는 자가 정보기관 사람까지 속을 정도면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더 좋은 그림 아니냐 이런 뜬금없는 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제가 유능하고 똑똑하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거짓말해서 그런 사람들까지 속일 수 있을 정도라면은 저는 앞으로 어떤 정보기관으로도 그 블랙 요원으로 갈 만한 인재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다 속아서 자신이 여론 조작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뱉어놓고 그 여론 조작이란 말이 좀 마음에 걸렸는지 여론 조작이 아니고 여론 형성에 성공했다. 여론 형성에 성공했다. 왜 이런 허황된 일을 왜 벌렸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흑색 프로파간다다. 이건 흑색 프로파간다다. 우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사를 내보내서 우파 사람들이 똘똘 뭉치게 하는 그래서 미국이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고 있구나. 미국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는구나. 그런 희망을 안겨주고 싶었다. 심지어요. 그쪽 그 집회할 때 보면 이런 설도 많이 돌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밀리에 특사를 보냈다. 그래놓고 이 부정선거 이런 거 다 파악하고 있고 반드시 실체를 다 파악해서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을 도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다시 정치적 부활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참. 그러면서 저 사람이 말이죠. 안병희 씨라는 사람이 추적 60분 그 인터뷰 하면서요. 윤 대통령 그 대통령 시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뭐 손편지 윤 대통령 글씨라고 하는 손편지까지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여러분 너무도 뭐 이건 뭐 황당무계하고 정말 이거 뭐 무슨 허무 개그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선진국 대한민국이 저런 얼토당토 않는 허언증 환자의 허위 정보, 가짜 뉴스에 한마디로 놀아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전직 국무총리, 전직 국회의원,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호인까지 저런 허언증 환자의 놀아나는 뭐 이런 건데
그나마 뒤늦게라도 이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지금 저 사람은요, 지난번에 중국 대사관에 난입을 하려다가 건조물 침입죄로 지금 구속 기소가 됐는데, 미군 신분증 그 위조해서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문서 위조까지도 이 추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사문서 위조까지도 돼갖고 추가가 돼갖고 지금 이제 구속돼서 이제 재판을 받을 텐데, 저는요 이 정도 됐으면 황교안 총리, 뭐 민경욱 의원, 또 저 사람의 저 얘기를 듣고 뭐 단독이랍시고 이걸 내고 뭐 했던 그 언론사 정말 석고대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앞에. 예. 내가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다. 저런 허언증 환자에 휘둘려서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다. 이렇게 석고대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황교안 전 총리, 민경욱 전 의원, 그다음 배진환 대통령 측 변호사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씁쓸하게 짝이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